네, 우리 지금 등기법 하고 있는데 등기법은 지적법 할 때보다는 좀 어렵고요.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이해해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은 등기를 신청을 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이제 첨부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신청 절차가 다 끝났을 때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 각종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봤습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즉, 거래 대상이 농지였을 때는요, 우리가 공법상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농지를 취득하여라 라는 공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첨부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가등기 시에 첨부 정보로 제공하고 본등기 시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요, 농지 취득 요건이에요, 취득. 취득은 가등기 할 때예요, 본등기 할 때예요, 본등기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요, 가등기 시에는 가져올 필요가 없고 본등기 시에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를 제공할 때는요, 공법상 규제와 관련돼서는 모든 건 다 본등기 할 때 제공하는데 유일하게 가등기 할 때 제공하는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서만, 이건 거래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서만 가등기 할 때, 그 이외에는 다 본등기 할 때 제공합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본등기 할 때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각하할 때 우리가 다뤘던 것인데요. 자, 공동상속인 갑과 을정, 갑이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분만에 대해서 다 되지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보상용, 보존등기, 상속등기, 용의권등기. 항상 이것은요, 꿈속에서도 외우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보상용. 한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보상용, 상속에 걸리네요. 상속은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죠. 비록 그것이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항상 상속인 전원 명의로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등기필 정보는 두 번 등장해요.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것을 제공하고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해요. 그러면 이때 등기필 정보가 제공의 문제냐 작성 통지의 문제냐 했을 때 이거는 작성 통지에 관한 내용이죠. 작성은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합니다. 그러면은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하고, 그러면 등기가 완료됐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것도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하는 것이니까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작성 통지한다고 했어요. 그럼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하는 데 있어서 누가 신청했다고 했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죠.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신청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요구하면 그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와 신청,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제공한다 그러면 이게 신청의 문제고 작성 통지한다 그러면 완료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것을 제공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 준다. 그래서 제공을 할 때 등기필 정보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등기가 완료된 당시에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하는 것은 또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만. 이게 처음에는 막 헷갈려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당연하게 또 받아들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다음 문제 이제 보존 등기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일하게 어떻습니까?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보존만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신청 정보로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요. 자,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확인에서 자기의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지방자치단체 건축무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예요. 그럼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해당되지 토지는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 나면은 토지냐 건물이냐부터 확인해서 이것은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엔 자치구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셨고요. 보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